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푸틴 동지가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따라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푸틴 동지가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의 복원을 전체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보호 증진시키는 가장 인민적이고 선진적인 복원으로 되게 하시려 언제나 마음 쓰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용도 자욱은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의약품 생산 기지로 전변된 평양 제약공장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2018년 1월 우리 공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혁명사적 교양실과 연역 서계실을 돌아보시면서 1946년 6월 14일 우리나라의 첫 제약공업기지로 창설된 공장의 연역에 대하여 감회 깊이 돌이켜보셨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어버이 수령님의 영상사진 문헌을 한 상 한 상 보아주시면서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은 인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평생 마음 쓰신 인민의 자유로운 어버이시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평양 제약공장을 현대적으로 잘 꾸리고 제약공장들의 앞장에 내세워줘야 한다고 하시면서 생산 공정 설계를 잘하기 위한 방도로부터 공장을 현대적인 제약공업기지로 일떠 세우는 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 주셨으며 그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공장 개건 현대화에서 나서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는 공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영예로운 초소를 지켜줬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약품 생산에서 창조과 헌신과 노력을 다 바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피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실이 들리시어 우리가 만든 의약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께서는 작품의 가치도 많고 하시면서 우리나라 인민적 보건제도의 참단 우월성을 높이 발扬시키기 위한 중요한 적 기초이며 치료예방 사업의 기본인 의약품을 더 많이 생산해서 인민들에게 보내주자면 공장을 더욱 현대적으로 개건해야 하고 그를 위한 강력적 사업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께서는 공장의 개건 현대화는 단순히 의약품 생산을 누리기 위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고 인민들이 사회주의 보건제도, 조선노동당의 보건정책이 좋다는 것을 말이나 글로서가 아니라 실제 느끼도록 하게 하는 중요하고 성스러운 투쟁, 보람찬 투쟁이라고 심조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나라 제약공업 부문의 본보기 공장, 표준 공장을 제약공장들을 다 현대적으로 개건하자는 것이 자신의 구상이라고 제약공장의 비약적 발전을 도약대를 마련 현대화를 대담하게 밀고 나가자고 하시면서 은정 깊은 조치들을 취해 주셨습니다. 현대적으로 개建우리 공장을 돌아보게 되면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인민들이 생명과 건강 증진을 위해 얼마나 마음쓰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공장을 현대화하시던 그날 공장에서 시민들이 건강 증진, 병치료, 예방에 필요한 가지 의약품 생산을 한다고 또 사람들이 생활에서 항시적으로 필요한 대중약품, 상비약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고 그 가지수도 보다 누리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우리 공장의 일꾼들 위승옥 직장장은 당에서 품들여 꾸려진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를 안고 종업원들이 예비와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제약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 지금 평양 제약공장의
보건 부문이 물질 기술 쪽 토대를 개선해서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 증진에 적극 이바지할 때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의약품 개발과 함께 효능 높은 의약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도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 굳게 뭉치자. 당의 사상관 철전, 당정책 옹이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자. 당과 국가의 천사만사를 인민의 복리 증진에 철저히 지향복종시켜 나가시는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이민 위촌, 위민 혼신의 웅지와 용도를 높이 받들고 지방발전 20승 10정책 관출의 초태진군의 분계에 나선 군인 건설자들과 전국의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견인 불발의 투쟁으로 불과 반년도 안 되는 기간에 우리 당 10년 목표 실행을 연전연승으로 이어갈 수 있는 돌파구를 성과적으로 열어놓았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해마다 20개 시군 지방공업 공장들을 일도 세우는 것을 우리 당과 국가의 중대 정책으로 확정해 주시고 올해에만도 이 지방공업 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수십 차례 기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지방공업 공장 건설과 관련한 국가적인 지도사업 체계를 종연하게 세워주시고 건설에 필요한 자금과 노력, 자재 보장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시군들의 원력 흉터리 꾸리는 문제, 기술자 기능공 양성 문제에 이르기까지 건설과 관련한 제기된 문제들을 모두 풀어주시었습니다. 지난 2월 또다시 김하군의로의 지도의 구 새벽길을 이어가시며 지방공업 공장 건설에서 나서는 원칙 요구들과 중요 과업을 제시하시고 성천군 지방공업 공장 건설 착공식에 참석하시오 격동적인 연설로 10년 혁명 개시의 장엄한 포성을 울려주시며 지방이 변하고 전국이 변하는 거창한 변혁의 새 시대를 열어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탁월한 용도가 있어 우리 당 10년 목표 실행의 첫 해부터 돌파구가 개척되는 소중한 성과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전국이 20개 시군 지방공업 공장 건설장들에 파견된 우리 124연대 장병들은 경의하는 최고사령관님께서 안겨주신 이 124연대기를 펄펄 신하려면서 지난 6월 15일까지 발전공사를 기본적으로 결성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성천군 지방공업 공장된 124연대 지휘관 병사들은 새시대 지방변혁의 선봉에서 힘차게 내달려 방대한 기초굴착 공사를 불과 5일 만에 끝내었으며 방풍군과 원청 대령군과 우시군, 종성군에 파견된 124연대들에서도 앞선 건설공사를 부단히 받아들이면서 발전공사를 계획보다 훨씬 앞당겨 끝냈습니다. 지방발전 20승 10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와 각도 추진위원회들, 전국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지방공업 공장들의 생산 정상화 토대를 축소하기 위한 사업을 확고히 선행시켜 나갔습니다. 지금 각도 시군들에서는 원료기지 조성사업과 기능공 양성사업, 생산공정의 현대화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공업 공장들이 현대화 수준을 기망보다 높이기 위한 20여 건의 과학연구 성과들을 올해 건설하는 지방공업 공장들에 도입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제124위원대들의 투쟁기세에 발맞추어 각도 시군당위원회들에서는 지역의 원료 원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데 중심을 두고 원료기지 확보에 힘을 넣어서 6만 2천여 정도의 기름작물과 3만 2천여 정도의 종이 원료림을 조성했습니다. 공장 운영을 위한 기능공 양성 사업이 활기 있게 선행되는 속에 공종별, 직종별로 양성 대상들이 선발되고 중앙과 지방의 경공업 공장들에서 보여주기, 기술 전습 등이 실속 있게 전개돼서 기능공 대열이 장성했습니다. 지방공업 공장 건설에서 혁명 강군의 기상을 떨치고 있는 군인 건설자들의 힘찬 진군 보폭에 발걸음을 맞추며 당의 지방발전 전략의 성공적 실행에 이바지할 지향 안고 각지 공장 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집단적 혁신, 연대적 혁신을 일으키며 올해 지방공업 공장 건설장들에 보내줄 대상 설비 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흥의 세계적 변혁을 안아오는 거창한 혁명 강령인 지방발전 20승 10종책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적 성과로 받도록 하는 조선인민군 제124연대 관병들과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애국적 장거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 총매진하고 있는 진군대오에 필승의 신심과 활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구호 높이 온 나라가 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속에 자강도의 존민학습의 지역적 고점이 일어섰습니다. 존민 과학기술 인재화의 높은 목표를 국가정책으로 내세운 당의 뜻을 받들고 자강도에서는 정치성과 현대성, 문화성이 보장된 과학기술 도서관을 훌륭히 건설하고 준공했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나라에 이르는 곳마다의 과학기술 보급기지를 세우도록 하시고 먼 훗날에도 손색 없는 과학기술 도서관들을 완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셨습니다. 새로 꾸려진 우리 도서관에는 과학용화관, 그다음에 학술토론회장, 그다음에 전자열람실, 원격 강의실을 비롯해서 강의실들과 아동열람실, 장애자열람실들을 비롯해서 근로자들이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이런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자료들이 중앙에서부터 하부말단까지 물이 흐르도록 보급할 때 대한 우리 당의 구상에 맞게 도서관이 관리운영 사업을 현대화 정보하기 위해서 도서관이 이제 그 자료들을 계속 부단히 갱신하고 이런 사업을 이제 지금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강도 과학기술 도서관 준공식이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자강도당위원회 비서 전용재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건설자들, 청년학생들, 도서관 종업원들이 참가한 준공식에서는 자강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용춘 동지의 준공사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더 과학기술 도서관이 훌륭히 일도서게 된 것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앞당겨 나가는 당중앙의 현명한 용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서관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다방면적인 선진 과학기술 자료들을 더 많이 구축하고 봉사 소주를 부단히 제고해서 근로자들을 과학기술의 주인, 과학기술 발전의 담당자로 준비시키는 데 이바지해서 그들을 했습니다.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도서관을 돌아봤습니다. 과학자, 기술자들과 대학생들은 물론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봉사를 받으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생산 현장과 교정에서 절실히 알고 싶었던 문제들을 알게 되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일떠선 과학기술 보호 고점에서 다방면적인 선진과학기술을 더 많이 습득해서 과학기술 발전의 담당자로 준비해야 되겠다는 결의가 새로웠습니다. 더 과학기술 도서관이 새로 건설됨으로써 도안의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을 현대 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중심적인 정보 자료기지, 보급기지가 마련되게 됐습니다. 자기의 귀중한 청춘 시절을 조국 번영을 위한 길에 다 바칠 숭고한 인생관을 지닌 애국 청년들의 타는 열기가 날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국 정병군의 위력을 영임없이 보여주겠습니다. 청춘의 영솟는 힘과 열정으로 부흥강국 건설의 활로를 앞장에서 열어갈 불같은 일념을 안고 량강도의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 전구들로 영역 탐험에 나섰습니다.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 부름없는 유속한 생활을 마련해 주려는 당의 뜻을 하루빨리 꽃피울 일념 밑에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탄원한 이들의 서행은 부흥강국의 내일을 앞당겨갈 애국열의 분출이며 우리 시대 청년들 속에서만 꼽혀날 수 있는 미덕입니다. 탄원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항일의 혈전만리를 해치운 혁명의 제1세대들의 강리하고 숭고한 정신세계를 깊이 새겨안고 백두의 혁명정신, 영감한 덜진력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어렵고 힘든 처소들마다에서 사회주의 애국 청년의 설기와 영맹을 남김없이 떨쳐갈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한편 나라의 제일 큰 농업도에서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참답게 이바지할 열이 안고 배천군의 청년들도 사회주의 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탄원했습니다. 탄원자들은 조직과 집단, 부모님들의 믿음과 기대를 한시도 잊지 않고 일터마다에서 충성과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새 승리를 향한 송진군길에서 자랑찬 그랬습니다. 군안의 일군들과 청년들이 전세대 청년을 애국의 성실한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어 농민을 튼튼히 다져갈 열이 안고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 전구로 탄원하는 탄원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며 환송해 주었습니다. 상원군 영굴리에는 이곳 주민들 모두가 우리 상점 책임자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 서용주 동지가 있습니다. 리순희 기자가 그를 취재했습니다. 그가 서영주 동지를 취재하기 위해 상원군 영굴리로 갔을 때 많은 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야, 이거 어머니로서 얼마나 이십리가 떨어져 있는 우리 전산리까지 가서 용의군인이 세대까지 찍어서. 야네들이 시집갈 때에는 제일 먼저 찾아와서 우리 책임자 어머니띠요. 우리 아들이 군대 나갈 때에 이거 집에까지 기념. 우리 책임자 어머니는 우리 디안이 뭐 이곳 주민들은 그에 대해 하나같이 우리 리상점 책임자, 우리 책임자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우리라는 호칭으로 정담아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교육자 가정에서 태어나 학교 소년단 지도원으로 꿈도 많았던 서영주 씨에게 있어 28년 전인 1996년 8월의 그날에는 마음이 무거워 바다에 시련의 오두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였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어려운 것이 전천군의 다급한 서울 상점을 찾으시어 우리 가정 수첩을 한 장 한 장 보시며 그리도 기뻐하시던 어버이 수령님의 자유로운 영상이었습니다. 일꾼들은 있는 상품이 아니라 인민을 위해 일을 많이 하는 인민의 충복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 어버이 수령님의 교실을 그는 자기 사업의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1996년부터 수십 년 세월 수백 세대의 살림살이를 기록해 우리가 수첩들입니다. 리안의 모든 가정들의 식구수와 생활 형편, 요구되는 생활 필수품은 물론 노인들의 취미와 기호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명밖에 안 되는 인원으로 원료기지를 가꾸고 축산도 하며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사회주의 상업의 본태를 지키기 위해 애써온 나날들이 다 어려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 수첩들의 갈피갈피에서 기자는 우리 당이 해오는 정춘실 동지처럼 주민들을 한식설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 바치온 어머니다운 심정을 보았습니다. 내가 6살 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네 상점에 다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너 일만 오대간 하고 물어보면 엄마 원료기지 갔어요 라는 뻥구처럼. 서영주 동지의 딸은 어머니가 네 상점 책임자로 임명 지금까지 원료기지에서 살고 하면서 오쪽에 어머니와 함께 있는 애들이 제일 부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머니가 근 30년을 한 가족만이 아닌 리안의 모든 주민들을 품어 안고 있었다고 하면서 이런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장들 자주 만나서 인민들의 수요를 기자와 만난 어느 한 인민반장은 우리 상점 책임자는 참 특별하다고, 주민들이 허물없이 찾아와 무엇이 애로된다고 이야기할 때 제일 기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품을 들여가며 주민들의 애로를 한 가지 풀어주는 집을 산다고 했습니다. 서영중지는 사람들은 상업봉사자들의 친절한 말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에서 사회주의 상업의 우월성을 느끼게 되며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할 각오도 다지게 된다고 하면서, 친절성은 상업봉사 일꾼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품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학생 교복과 가방을 공급받으러 군에 올라오곤 군인민위원회 한 일꾼은 지금은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으로 학생들이 새 교복을 받아 안았던 날, 아이들을 품어 안고 목매이는 서영주 동지의 모습은 친어머니의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서영주 동지는 위대한 어버이의 뜨거운 사랑을 인민들에게 전달하는 상업자의 긍지로 가슴이 뿌듯했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에 담겨진 깊은 뜻을 다시금 깊이 새겨놨다고 합니다. 를 위하여 복무함, 바로 이 구호에 경애하는 정비서 동지의 뜻을 받들어 사회주의 상업의 본태를 지켜 온 몫을 바쳐온 서영주 동지의 한 생이 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영주 동지의 손입니다. 1년 내내 밭을 갖고 축산기지를 운영하느라 진 손이었습니다. 인민을 돌보는 법외로운 손이었습니다. 리안의 모든 집문 손잡이들을 빠짐없이 잡아보고 모든 학생들의 신발을 빠짐없이 눌러본 우리 상점 책임자 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잘해주는 고마운 상품들을 가정들에 나눠줄 때, 이 안의 모든 주민들로부터 우리 상점 책임자로 불리우는 평범한 산골 여인의 모습에서 애국자들, 애국 단결이 있기에 우리 국가가 그토록 강하고 우리 조국의 힘은 무한하다는 것을 다시금 깊이 새겨놨습니다. 농촌 마을의 한 이상점 책임자가 인민의 눈에 비낀 모습, 그것은 경애하는 위의 사회 모습이었습니다. 레바논 애국 영향 조직인 히즈볼라흐가 이스라엘에 대한 집중적인 보복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공격해서 히즈볼라흐의 거위 야한에 대한 보복 10일 히즈볼라흐는 17차례의 반이스라엘 작전을 벌였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에 이스라엘의 군수과 군 지휘부, 항공 감시에 250미사일이 발사됐다고 합니다. 13일에도 히즈볼라흐는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미사일 및 무인기를 이용한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중국의 귀주성 남부 지역에서 폭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0일부터 13일까지 여러 향 3m 이상의 몽비가 내렸으며, 그로 인해서 도로들이 파괴되고 9개 촌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또한 1,000여 헥타르의 묘 심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최근 찌르기에서 현상이 관측됐다고 합니다. 13일 기상기관은 지난 시기에 비해 6월 기온이 급격히요, 이 나라의 서부 지역에서도 고온이 기록됐다고 합니다. 최근 주목되는 양호 발전 동향을 보면 많은 나라들에서 몬바다 양호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몬바다 양호의 우점은 물고기 배설물에 의한 바다 환경 오염을 줄이고 물고기 생육에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몬바다 양어장은 륙지에서부터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조건으로 해서 원격 조정 체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몬바다 양어를 하면 수십 높은 수압에 의해 물고기의 생육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게 됩니다. 석기, 문도 등의 변화가 적고 규칙적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면서도 물고기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부지 제한이 없고 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몬바다 양어는 양어봉수 진리 있는 양어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녹색곤제들이 많이 개발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장의 얇은 나무판들을 풀로 붙여 압착한 목재입니다. 훨씬 견고하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목재는 저립식 건물이나 낮은 층의 건물을 세워 이것은 버섯의 균 실체를 이용해서 만든 새로운 건설 재료입니다. 균 실체는 버섯의 실모양 뿌리로서 단단하고 물과 불에 대한 저항력이 100% 생물 분해되는 것으로 해서 친환경적인 건설 재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균 실체 재료를 3D 인쇄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건설할 수 있는데 이런 건물은 형태가 자연적이면서도 독특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현대적인 목재 가공 공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목재에 대한 수요가 날로 높아가면서 목재를 보다 정밀하고 견고하게 가공해서 이용하는 것이 하나의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한 해에 100만立方미터의 본목을 가공해서 규격화된 견고한 목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목재 선별과 절단, 압착을 비롯한 모든 작업 공정은 숫자화,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능형 기업 관리 체계를 도입해서 자재나 에너지의 소요량을 최소화하면서도 제품의 실수율을 최대한 높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목재 소요로 하는 한편 기계들의 작업 정밀도를 높여 절단 과정에 나오는 자투리의 양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러한 지능형 기업 관리 체계는 자재 소모량을 줄이면서도 생산 효율이 높은 것으로 해서 보다 광범위 도입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날씨를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최근 남부 지역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가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이렇게 43.7mm였는데 이것은 평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고 지난해에 비하면 매우 적은 양이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같은 기간의 강수량을 지역별로 봐도 올해의 강수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아주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황해남북도와 강원도, 개성시의 여러 지역,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선 한 달 동안에 30mm도 안 되는 매우 적은 비가 내려서 현재 가물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 지역들에서 가물이 심하게 나타나게 된 원인과 또 앞으로 예견되는 기상 조건에 대해서 기상수문국 실장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황해남북도를 위주로 해서 여러 지역들에서 가물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5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과 불안정한 대기 영향으로 북부 지역에서는 자주 비가 내렸지만 남부 지역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개인 날씨가 위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상 상태가 앞으로 6월 20일경까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로 해서 20일까지 서해안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들에서 개인날이 위주로 되면서 기온이 높고 특히 강원도, 함경남도,
내륙의 일부 지역들에서는 35도씨 이상의 고온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지역의 농업 부문에서는 비가 내리기 전까지 가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논비오가 고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는 해가림 모자나 양산, 눈보호 안경 등으로 햇빛 복사율과 자외선에 의한 피해를 막아야 하고, 노인들과 같이 면역이 약한 사람들은 낮 시간이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로서 평균 어제보다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한때 소낙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산발적으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면서 우박이 내리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3도 정도겠습니다. 남부 내륙과 동해안 충부의 일부 지역에선 내일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이 예견되므로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책을 잘 세워주기 바랍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토산 지방으로서 3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의겠으나 아침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의겠으나 저녁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의겠으나 아침 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의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의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의겠습니다. 강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의겠으나 새벽과 저녁 한때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의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의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의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의겠으나 저녁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의겠습니다. 내일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함경북도 해상에선 북서풍이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남서풍이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남풍이 약하게 불다가 점차 세지고 조선 소위에서는 남동풍이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온주의 경보입니다. 19일과 20일이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높아지면서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고 인민경제 여러분 19일이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소낙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함경남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20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선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1일이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기간이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